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 네, 국경절이어서 모두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 지역, 전국적인가요? 이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더욱 이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특수 상황도 맞이하고 있지만은 이 재해동포 문제와 관련돼서도 각별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앞서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는 이 재해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토론회가 있었죠. 여기에 이 비대면을 이루다 보니까 화상회의로 세계의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해동포들도 관심을 갖고 이 화상회의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재해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재해동포 사회 하나의 수건사업과 같은 정말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그런 염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00여 년 전,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네,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정말 나라를 잃고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수많은 동포들. 그래서 우리 민족이죠. 그러면서도 정말 그때 염원은 정말 그때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되찾고 이 독립을 하고 정말 광명된 그런 세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긴 했지만은 남북 분단이 되고 기후의 여러 가지 이념사회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국토도 분단되어 있지만은 이념, 생각 모든 면에서 많은 이 분단되어 있고 이 상처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요. 정말 이 동포 사회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으로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는 시대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도 바꾸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 재해동포 사회의 염원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재해동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고 그 염원을 이제는 풀어줘야 할 때가 아니냐. 그리고 이미 한국에는 특히 이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던 동포들이 이제는 한국에 와서 이 꾸준히 일들을 마다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아주 주요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이분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 시선, 정말 이 곱지만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이 재해동포에 대한 뭔가 이 컨트롤 타워, 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 국민들 속에서도 재해동포에 대한 이 무관심이 이렇게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부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식적으로도 상당히 부재했던 면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해동포법이 1999년도에 제정이 되고 이후 여러 가지 재해동포 재단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그에서부터 줄고 이 재해동포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 재해동포청과 같은 이 재해동포의 전담기구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전담기구가 나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포사회가 모래알처럼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 100만에 가까운 재동포들이 들어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은 이 한국 사회에 와서도 여전히 외국인 신분으로 그리고 정말 이 모래알처럼 한국 사회와 잘 융합되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청산을 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2월 25일 날 한 2시간 반 동안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재동포 사회의 반응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동포청 설립, 그러니까 재동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전당기구 설립에 대해서 이 재동포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종합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장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 20분 정도 되는 이 재동포 사회 각계 인사들의 그때 의견을 피력을 해줬는데요. 그 의견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 제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주, 뉴질랜드 지역에 있는 이 백승국 이 한인회 회장님은 정말 이 재동포청과 같은 전당기구 설립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없이 정말 모두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좀 법안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났지만은 진척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 동포사회가 큰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브라질의 그 김유준 민주평통 회장은 현재 이 태권도 사범으로 정말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이 머나먼 그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자녀 5가지 이렇게 낳아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 차세대, 이 자녀 세대들을 보니까 이 조국인 한국 사회에 이 재동포의 전당기구가 필요해서 이런 차세대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어나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독일의 이 박선영 회장님은 이 전당기구 필요성을 정말 재동포 사회가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다라는 걸 다시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했고요. 윤만여 그 세계 한인 체육회 회장은 이 재동포청 신설과 관련돼서 선거철만 되면 선거 공약 허가까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말 이제는 전 세계 750만 재동포의 역량을 한데 끌어모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 그리고 평화통일 자원으로서 정말 재동포가 모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 한인회의 나운수 회장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지화된 재동포 인재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잘 결합을 해서 이 전당기구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재동포들이 살고 있는 세계 각국, 각 나라, 그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당기구가 그런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다라는 청사진을 내보였고요. 그리고 재동포처 신설 추진위원장으로서 한 10여 년 동안 활동을 해온 이 허인우 회장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동포청 설립을 하자 그러면은 조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재동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지 손을 벌리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재동포가 모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때이다. 그러니까 재동포청 설립은 이런 재동포들이 모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인식 전환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이 필요성을 함께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한국 정부 중에는 통일부가 있습니다. 이 통일부가 이제는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동포 문제를 같이 아우르는 부서,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라 동포부로 이렇게 해서 이 장관급의 재동포 문제를 함께 곁들여 생각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청도에서 2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죠. 이 설규정 회장님. 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될 때 이 청와대에서 재외동포 인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 재외동포청 이렇게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을 아주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의 정무수석도 귀담아 듣고 하루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벌써 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고 그저께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외동포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좀 이 문재인 정부 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빨리 좀 속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이 재외동포 사회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이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세계 한인회 회장단 회의의 의장을 지낸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이기도 하신 분도 역시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과 또 이번 국회 토론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3.1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 자주 또 독립된 국가로 크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재외동포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포용 국가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그렇게 이루었을 때 이 1919년 100여 년 전에 정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열들의 그런 뜻을 이루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마음을 동포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어서는요, 2월 25일 날 있었던 이 국회 토론회, 이 2시간 30분 동안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재외동포 주요 인사들의 그런 의견을 좀 청취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포세계신문,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또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계 각국에서 약 195명의 재외동포들이 이 모임을 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그동안에 40년 전에 당시 야권 지도자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야권 지도자 시절에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동포청 문제를 제기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는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여야가 공히 그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들이 제기하는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발제하신 분들 말 중에 청처위원회 이런 세 단계 말씀이 있었는데, 재외동포들이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통합적인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상징성으로 동포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차가 다른데 각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인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몇 분의 의견을 시간이 쫓기니까 한 1, 2분 정도 요약해서, 굵고 짧게 요약해서 각 해외동포들의,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짤막짤막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대양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대양주 한인총연합회장 백승국 회장님에게 마이크를 1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양주 한인총연합회 백승국입니다.
오늘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동포청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포청 실소설 법안이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왔고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많은 동포들께서 실망들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전 세계는 750만 해외 동포가 살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조직이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한인 회장대회 때마다 동포청이 필요하다는 전 세계 한인 회장들의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750만 재외 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입법을 추진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백승국 회장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의 김여준 민주평통 회장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브라질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준입니다. 지금까지 44년 차 태권도를 지도를 통한 국위 선양에 앞장서온 저로서는 한국의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게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5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해외 동포청의 설립은 2, 3세 우리 자녀들의 한국이란 정체성과 자부심, 긍지를 효과적으로 심어주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라고 확신합니다. 브라질에서는 한반도 평화 지지를 위한 연방 하우 의원내에 원 구성을 위한 민관 공공외교의 민주평통이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친한파 의원 형성으로 차후 한인사회 권익 향상과 남미 대국인 브라질과 한국 간 교류 교육의 획기적인 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독일 한인총연합회 박선유 현 회장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독일 박선유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도 한인총연합회장 박선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재동포 정책을 담당할 전담 기구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해외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에게 물리적인 거리가 큰 부담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물리적인 거리에 그러한 게 장애가 적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비대면의 이 부분이 사회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그 장점들이 드러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이 해외에 있는 750만 그 동포들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특히 민간 애교의 그 중요성을 저들이 채워줌으로써 우리 재동포 권익 신장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 경쟁력의 상승을 가져오는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이나 이 사회 모든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 사회에서 그동안에 저들이 겪어왔던 실패와 성공을 우리 유럽에 있는 동포들이 경험하고 한 것을 우리 국내 정책이랄지 또 이제 그런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떠한 그 형식으로 할 것인가 최선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선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또 우리 반대하시는 이 국내 동포 국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동포청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되면은 충분히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차가 이게 가장 힘든 곳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윤만영 세계 한인 체육회장님이신데요. 전 세계 나라 도시마다 있는 체육회 연합체입니다. 윤만영 세계 체육회장님 마이크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계 한인 체육회 청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만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해외 동포들을 위한 많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해외동포청 신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동포 750만 시대 지구촌 약 176여 개국의 진출해 있는 동포들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장치와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재동포청 필요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동포청의 많은 중요 필요성 중에서 특히 공공 외교 분야와 평화 통일 분야에서 재동포들이 고국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위 선양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일괄되게 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리하여 우리 해외 동포청이 동포청이 됐던 동포처가 됐던 동포위원회가 됐던 꼭 설립이 돼서 앞으로 우리 해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일관성 있게 모든 일이 잘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해외 가장 큰 한인타운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나은석 우리 민주회 운영위원님께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은숙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을 감사 인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약하고 관심이 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서른 의원님 그리고 김성곤 이사장님 또 많은 의원님들, 교수님들, 실무자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저희 또한 든든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의 지방 곳곳을 방문해 보면은 그 지방 자체의 독특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게 그 지방의 하나의 트렌드로 돼 있는데 해외 동포를 위한 상위기관도 아마 해외 자치제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 효과를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동포를 위한 상위기관이 설립이 되면은 저희가 받는 혜택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는 현지화된 그런 많은 인재가 1.5세, 2세, 3세까지 있습니다. 그 현지화된 인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이 합쳐지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이나 담당자분들에 대한 거는 기대가 저희가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해외에서 필요한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는 적극 돕고 저희들을 전담할 수 있는 상위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열심히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나은숙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LA였습니다. 6번째입니다. LA가 미국 서부인데요. 미국 동부로 가겠습니다. 허인욱 제외 동포처 신설 추진위원장이신데 이분은 약 몇 년 전부터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포청이 아닌 동포처를 신설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허인욱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참 반갑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희들이 워싱턴에서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게 하세월에 이루어질까 했는데 서른 의원님이 소원 성취시켜 주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성건 이사장님이나 우리 정강희 사업이사님들 참 꾸준히 이렇게 연락하면서 해왔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세 가지만 죽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실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12년 전에 동포청 할 때는 사실은 조국이 그래도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광일 이사님이 했듯이 저희들은 사실은 해외 동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관들이 나가 계시고 또 참 우수한 인력들로 민주평통이 전 세계적으로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해외 동포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또 사실은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또 저개발 국가에 대한 그런 개발 원조도 많이 하시고, 또 코이카가 있죠, 국제 원조 기구로서. 또 정말 무역하기 위해서 전 세계 나가서 뛰고 있는 우리 무역인들 계시고, 또 NGO 단체들 계시고, 또 사실 종교계에서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나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모두 다 우리 그 개국 정신인 홍익인간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국인의 자원과 능력과 그런 돈과 이런 걸 들여서 현지인들을 잘 살게 해주는데 도와주자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국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지에 잘 정착해서 우리 조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사실은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각부 장관들을 협의체로 할 수 있는 장관급의 천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동포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 전환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해외 동포들한테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 210만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를 선구자들이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본인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인식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영돈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부처 장관, 처장, 이렇게 청장인데, 아시다시피 청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장관 밑에 소속해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4월 27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살아봅시다 했은 것이 저는 통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통일부를 글로벌 코리안 어페어스, 지구촌 한인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포트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 동포처나 아니면 동포부로 해가지고 장관급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중국 청도로 마이크를 옮깁니다. 중국 청도의 설규정 평통협의회장님이십니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한 20여 년째 진출을 해서 기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재동포청 또는 재동포 정책 전담기구, 오늘 이렇게 그 서른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외에 있는 재국민으로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동포청 신설 및 재동포 정책 전담기구 등에 대해서 여러 번의 그 기사화된 내용이나 또는 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론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 청와대의 재동포 초청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재동포청 신설 또는 재동포 정책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이 이제 답변이 이제 당시 정무수석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깊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보겠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3년여, 4년여가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본 내용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진척이 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동포 또는 재해국민들의 그 요구나 수건사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전문가님들과 또 여러 그 해외에 계신 분들께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정말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하루 전 세계가 이른 생활권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20년 전에 만들어진 그 틀에서 아직까지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계속 변화를 시도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한 만큼 꼭 우리 재동포 정책 전담기구가 창설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비자발적 동포, 자발적 동포,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정말 어느 누구를 따로 구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가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그 지원과 배려가 더 넓은 세계로의 대한민국의 확장, 이것으로 저는 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번 임기 내에는 우리 재해동포 정담 기구가 창설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중국 청도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설규정 회장이었습니다. 한 분이 더 있는데 접촉이 좀 연결됐군요. 캐나다로 마이크를 옮기려고 합니다. 캐나다 전 세계 한인 회장대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회장대 할 때마다 공동 의장이 계십니다. 주점식 2021년 세계 한인 회장대회 공동 의장이십니다. 캐나다 토론토 쪽에 계십니다. 말씀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많이 경청했습니다. 저는 금년도 하반기에 대한민국에서 있을 전 세계 한인회장 대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 주점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모두 발언해서 우리 소론 의원님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귀에 와 닿습니다. 저는 뭐 전석에서 많은 분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짧게 30초 이내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재외동포위에서 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모임에 저희가 또 참여하게 되고 재외동포의 일원인 한 사람으로서 전격적으로 응원하고 수건 사업이 성사되기를 간절히